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 국가직 9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한국사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총평과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셨고 또 이제 한국사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다음 번에는 지방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시험도 과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반드시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시험 기조가 쉬운 시험이 출제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시 국가직 되게 다양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상직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험이 단순화되면서 어렵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쉬운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직 시험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구나. 이런 감을 딱 잡으시고 필요한 개념만 쪽쪽 여러분들이 빨아들이시고 아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 시험과 비슷한 것이나 조금은 더 지엽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해설 강의도 해설 강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방직을 앞둔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지방직을 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국가직 난이도, 이제 난이도를 말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난이도가 지방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셨던 안 들으셨던 어차피 지금 국사 문제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쉬운 건 맞아요. 대체로 쉽다. 하지만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제 예상인데 이번 국가직에서 95점 정도를 맞으셨다. 95점을 맞으셨다면 지방직은 이렇게 될 거예요. 90점보다는 아래가 나올 거다. 혹은 90점. 이렇게 봅니다. 대략적인 어떤 편견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95점에서 100점을 맞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뭐냐면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4년간의 기출 문제를 보세요. 4년간의 기출 문제를 보시고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한사능 혹은 한능검이라고 하죠.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한사능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2023년부터 올해 2024년 1차 시험이 있거든요. 요 5개 심화, 이제 고급이라 하나요? 심화라고 하죠. 심화 문제를 위주로. 다음 세 번째 수능시험, 수능 한국사. 수능 한국사를 역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외우세요. 문제들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작업은 자, 첫 번째, 좀 까다로울 거다. 지엽적이고. 그런데 이거를 95점, 10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셔라. 꼭 반드시. 문제답 이렇게 외워도 돼요. 문제답 이렇게 외우셔도 되니까 요 문제를 꼭 풀고 지방직 시험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출제위원 마음이기 때문에 경향 이런 건 없어요. 출제 경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 없고, 대략적으로 15문제, 그래서 15대 5. 그래서 전 근대사가 15개, 근현대사가 5문제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한두 문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두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근현대사 비중이 좀 높아지니까 요게 6문제 혹은 7문제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15개가 아니라 14개, 13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절대 고득점이 나올 수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알려드릴게요. 자, 1번 문제 한국사 가책형인데 1번 문제는 5세기 후반 키워드예요. 5세기의 가야가 무슨 가야냐? 그러면 좀 나중이잖아요. 고대에서 5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금관가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야를 찾는 문제. 그래서 대가야, 후기가야, 대가야. 그럼 대가야는 법금진대라 끝. 법금진대라 반드시 외워야 될 거. 법금,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합병, 진대법이라 진대, 진흥왕 때 대가야라. 그래서 정답 1번. 진흥왕의 멸망. 2. 고려의 경제 상황. 고려 시대를 찾는 문제. 그러면 시대니까 뭐 삼국시대냐, 고려냐, 조선이냐, 전기냐, 후기냐 찾는 문제죠. 진대법, 고구려, 건원중보 정답. 건원중보는 고려시대 성종 때 최초의 화폐, 다음 목종 때 한원공의 건의에 의해 다시 이제 시행하지 말자라고 했다. 원망이 많아서. 3번은 조선 후기, 4번은 조선 전기. 시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다음 3번.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조선의 책략은 무엇이 될 것인가? 책 제목 나왔죠? 밑에서 해보세요. 러시아를 막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책 제목은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되면서 나온 직접적 결과 영남 만인소. 그래서 정답 이만손 등 영남 유생들의 반발. 정답 3번 난이도 하. 4번 가에 들어갈 말. 구식군인 키워드. 구식군인이 난동을 펼쳤다. 요건 이모군란. 그럼 이모군란 체결, 이모군란 일어나자 만들어진 조약 제속청, 제물포, 속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럼 제물포 속약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과 뭐가 다른가? 그럼 세 개 중에 뭐냐 했을 때, 자, 맨 밑에 두 번째 줄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 그럼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 그럼 조선 문장에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 그럼 조청 끝. 그래서 정답 4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5번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있던 일. 순서별 조선 건국 철령 위자로 끝났죠? 위화도 회군. 그럼 철령 설치 통보 이후 위화도 회군. 그럼 이후 과일조와 과이조한. 위화도 회군 이후 과이조한. 과전법 이성계의 국왕직이 조선 국호 제정 한양천도. 그럼 과전법 과이조한. 과전법 실시 한양천도. 그럼 이성계 국왕직위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는 걸 끝까지 방해한 정몽주를 살해하고 이성계가 왕이 됨.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정몽주가 죽은 날짜를 고려사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막 봤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죽은 거야?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정몽주가 죽은 게 도대체 언제냐? 그래서 막 귀한 수업 시간을 막 낭비해서 학생들의 원성을 또 막 받았죠. 지금 시간이 막.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정몽주가 언제 죽었는지 궁금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길 딱 보니까 대략 유추해 보니 4월이더라. 정몽주가 죽은 게 죽을 4월. 그리고 이성계가 7월에 즉위. 그래서 정답 4번 황산대첩. 이거는 위화도 해군 이전이죠. 6번 키워드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연. 이게 이제 게재된 신문이 황성신문이죠. 장지연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곡. 정답 4번 황성신문. 너무 쉽죠? 7번 이 왕은
홍문관 다시 설치.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설치. 예. 성종.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살인 등용. 예. 훈구파 한명회, 살인파 김종직. 김종직을 경영관으로 삼았다. 성종 때. 그래서 우리 공부한 거, 그죠? 법, 예악, 문사지. 법전, 예서, 악서, 문학작품, 역사책, 지리지. 법, 예약, 문사지. 법, 경국대전, 편찬. 국조의뢰의. 악학개범, 동문선.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정답, 동국여지승남 3번. 너무 쉽죠? 8번. 웅천주 도독 헌창. 이게 또 헌창이라고 나오니까 김헌창이 안 떠올랐다는 친구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도 나오죠. 김헌창이 헌창이고 태진이라고 나오면 오태진이 아니면 태진은 오태진 아닙니까? 김헌창이 헌창이지. 그래서 웅천주 도독 김헌창. 김헌창의 난. 김헌창이 반란 일으킨 곳 웅천주. 지역 공주. 공주는 옛 백제 수도. 그래서 백제 지역 사람들의 그런 반신라적 경향을 이용해서 국호까지 바꿨다. 장안, 경운. 그래서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 김헌창의 아버지 김주원. 김주원이 원래는 신라의 왕이 될 수 있던 사람인데 신라 경주 들어올 때 물이 왁 불어가지고 원성왕이 야, 왕은 하늘이 내는 것인데 너 왕 못 되는 거야. 내가 왕 될 거야. 이래서 원성왕이 됐다. 김주원이 퇴거하여 명주 호족이 되었다. 그 김주원의 아들이 김헌창.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9번.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나마 9번이 좀 어려웠는데 약간 어려운데 이제 요거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구별하는 거. 정묘, 병자, 호란 구별하기. 전쟁 이유, 정묘호란의 이유. 병자호란의 배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정묘호란 이후에 형제관계를 체결하고 병자호란 때는 군신관계를 체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군신이란 말이야. 이 군신 형제관계를 이제 군신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문제. 그럼 요구를 어떻게 했냐면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황제라고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대청 황제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야. 이런 외교문서를 보내니까 이건 못 받겠다 이거야. 이걸 뭐야? 서계의 문제.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전파. 받아들여야 된다. 주화파. 근데 이걸 보니까 홍서봉이 뭐 필요 없어요. 한의 글을 받아 되돌아왔는데 그 글에 키워드 대청, 황제, 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게 바로 이 사건 이후니까 병자호란. 그럼 병자호란 하면은 군신관계를 체결한 게 뭐냐? 삼전도의 굴욕. 정답 1번. 쉽죠? 10번. 우리나라 군사제도를 순서배열하는 거. 13도 창의군 1907년 12월 정미의병. 그럼 이걸 맨 뒤로 불러야겠네요. 지방군은 10정, 구서당 10정, 통일신라 신문왕, 신라, 통일신라, 장용영 정조, 조선 정조, 조선 후기, 중앙군 2군 6위 고려, 순서별 나, 신라, 라, 고려, 다, 조선 후기, 가, 근현대사, 순서별. 쉽죠? 11번 이회의,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장관이 모인 회의,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순서별 문제 여기다 써볼까요? 암기법 카, 얄, 포, 건, 모, 니 오빠. 이 순서 카얄, 포, 건, 모, 미 오빠. 그럼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이후예요? 이전이에요? 이걸 찾는 문제죠? 뭐였죠? 이후인가요? 이후예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럼 이전에 있는 걸 찾으면 되네. 정답 건. 건국준비위원회. 맞나요? 그쵸? 정답 3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카열포 건 몸이 이 순서. 다음 12번. 좌평 사택적덕 따님. 키워드 사택적덕. 익산 미륵사에서 발견된 금제사리 봉안기. 사택적덕의 따님이 금제사리 봉안기를 미륵사를 만들 때 넣었다.
미륵사지 석탑을 찾는 문제다. 거의 뭐 공식이죠. 목탑의 모습을 한 석탑으로 만들었다. 정답 1번.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 이거 뭐 맨날 배운 거 아닙니까? 계속 나온 거. 경천사 10층 석탑, 충모광. 윤석열 대통령이 막 바이든 대통령 소개할 때 뭐 이랬던 얘기까지 곁들였었어요. 성주산문을 개창한 낭해화상탑. 쌍성대봉. 이게 사산 비명이죠. 최치원. 쌍성대봉 할 때 성주산파.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분황사 모전석탑. 선덕여왕. 13번 세조. 자, 세조는 사병혁파. 이건 태종. 이방원. 니은 집현전 폐지. 5.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자 세조는 집현전을 없앴어요. 디귿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X. 경국대전 편찬을 지시. 만대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릴 육조직계제를 시행. 물론 다시 시행한 거지만 그냥 시행한 것도 맞다. 그래서 니은 릴. 14번 임시정부 순서별 문제. 한인애국단 창설. 김구가 만주사변 직후에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 31년. 그게 이제 한국광복군 창설로 이어진다. 40년. 국민대표회의 개최. 1923년. 초기의 임시정부 외교 독립 노선에 대한 이의제기. 주석 부주석제로 개편. 1944년. 순서별. 15번 가시기에 있던 사실. 1차 조선교육령 11 1911년 1차니까 11, 2차니까 22, 그리고 11부터 22까지 그 사이 10년대. 경성제국대학 24년. 이건 2차 조선교육령 이후. 유경공원 86년 86 유경공원. 28 독립 1919년. 3.1운동의 배경. 정답 3번. 보안회 1904년. 일제 황무지 개항권 반대 투쟁운동. 정답 3번. 16번. 고려 거란전쟁 특집 문제. 고려 거란전쟁. 김동준 특집. 김동준. 고려 현종.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최수종, 김동준, 기타 등등 고려 거란. 그래서 고려 거란전쟁은 일단 제가 이 강조를 좀 강조했어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변이 일어나니까 이제 거란이 쳐들어오죠. 거란 황제가 쳐들어옵니다. 이게 2차. 이게 현종이 너무 초조해져가지고 만든 대장경, 초조대장경. 그래서 강조가 이름이 너무 세죠. 네, 강조합니다. 왕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바꿨어.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니까 거란이 니네 왜 마음대로 왕을 바꿨죠? 하면서 쳐들어왔어. 그래서 너무 현종이 초조해져. 그래서 초조대장경. 강조 키워드. 목종 폐위, 현종 옹립, 김치향 살해. 그래서 초주대장경. 정답 4번. 17번 가와나 사이. 순종의 인산이를 기하여 60만세운동. 1926 60만세운동. 1927 7간회. 1929 왕주. 1929 왕주. 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래서 나 1929 왕주 학생 항일운동. 그 사이 신간회. 정답 1번. 18번 30년대 있던 사실. 조선 건국동맹. 카얄포건 모미. 이게 건준. 요 사이 건동. 건국동맹 44년. 건국준비교육 40년대. 조선의용대 창설. 정답.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항상.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의용대 창설. 중국에서. 1937년 중일전쟁. 1938년 조선의용대. 3번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설.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상설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이상설.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 러일전쟁 발발 10주기. 서일 총재론 대한독립군단 20년. 보훈처 간대 대한독립군단. 봉오동 훈춘사건 청산회 대첩 간도참변 대한독립군단 20년. 그 다음 자유시참변. 19번
송나라 사신 서긍이 그의 저술에서 이 나라 자기의 빛깔과 모양에 대해 근래 이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비색이라 하지만 나는 이걸 비색이라 하겠다. 더욱 색깔이 고와졌다. 송나라 사신 서긍 고려 인종 1123년 인종직위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하였지만 실제로는 고려와 연결해서 금나라 여신족을 제압하자라는 연려 재금책을 제의하러 왔었다. 당시 실권자 이자경.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안동, 영주, 예산, 안동, 영주, 예산 이렇게 보시면 다행히 도시명이 나왔네요. 제가 도시명이 안 나오면 됩니다 이랬던 거. 안녕의 주심포. 고려시대 후기의 건축물로 주심포로 만들어진 건물 안동, 영주, 예산, 주심포. 안녕의 주심. 제가 인사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안녕의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딴 개소리를 했던 제가. 그래서 안녕의 주심포. 안동, 영주, 예산, 주심포. 화엄사 이거는 화요일, 금산사 금요일, 법주사 법정 공휴일, 화요일, 금요일 법정 공휴일, 화엄사 금산사 법주사 17세기. 왜? 일주일은 7일, 7일이니까 17세기 조선시대. 정답 2번. 20번. 다음 설명한 단체는 가게아날 제정, 한글날이죠. 26년 가게아날 한글 창간. 그럼 한글을 연구했던 단체인데 전부 다 한글 연구한 단체는 아니고 국문연구소를 계승한 조선어 연구회. 정답 4번.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가 21년, 가게아날 제정 26년, 그 이후에 1931년에 조선어 학회로 개편되었다. 문제 난이도는 워낙 쉬워서요. 100점이 많으셨을 겁니다. 거의 100점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의 특성상 원래 이제 잠깐 헷갈리기도 하고 또 너무 쉬우면 시험을 좀 얕보는 경향이 있어서 뭐 한두 개쯤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점수는 그렇지 않았다. 이제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객관적인 맥락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좀 말이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를 출제위원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시각으로 꽂히면 안 되는 단어에 꽂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어떤 그 키워드 위주로 출제위원이 준 힌트가 무엇이었는가를 위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근현대사 문제는 많이 나온 편이죠. 하나, 둘, 10개 나왔으니까 더 많이 냈네요. 그러니까 20문제 가운데 10문제가 근현대사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는 제가 안 했죠? 왜 안 했는지 아시겠죠? 구석기, 신석기 문제 안 나왔으니까.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안 나왔으니까. 삼국시대 문제도 고구려, 백제, 신라 거의 안 나왔죠. 가야를 냈지. 이런 이상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장수왕, 뭐 진흥왕, 법흥왕, 막 성왕, 막 한 문제도 안 나왔다. 조선 사회도 한 문제도 안 나왔다. 조선 경제도 거의 안 나왔다. 시험은 이렇게 늘 우리를 배신한다.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지방직대 여러분들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